안녕하세요. 저번 컨텐츠를 보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엄청 유용하네요. 애슐리님 예뻐요. 막 이런 분도 계셨고요. 결혼 준비란 이런 것이군요. 식장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독이랑 알람 꾹 누르고 갑니다. 네, 김타조님 감사하고요. 김수정님이 상견례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상견례 이야기는 아직 조금 컨텐츠 할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고, 트드메, 예복. 트드메에는 여성 드레스 대여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남성 턱시도가 빌려주는 곳도 있고 안 빌려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남성 예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혼주 예복, 또 예물, 예단, 청첩장, 주례와 사회, 예식 순서, 그리고 BGM, 청첩장 돌리기, 부캐 친구 구하기, 가방순이 친구 구하기, 뭐 이렇게 좀 폭넓게 먼저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신혼여행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 이거를 집계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자면은 1위가 하와이, 2위가 발리, 3위가 몰디브, 4위가 칸쿤, 그리고 5위가 코사무이예요. 1, 2, 3위는 워낙 많이들 가는 곳이고, 칸쿤과 코사무이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새로 떠오르기 시작한 그런 신혼여행지거든요. 신혼여행지를 고르는 방법은 각각 신혼여행지를 잘 분석을 하셨다가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예랑이와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제가 결정한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예요. 왜 제가 몰디브를 결정을 했냐면 저희는 100% 휴양을 원했어요. 100%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휴양과 관광과 쇼핑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휴양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뭔가 관광도 하고 또 신혼여행 가는데 선물들도 막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도 해야 돼. 그러면 하와이를 가장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와이가 1위인 이유가 있겠죠. 발리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도 하고 또 거기는 풀빌라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세계 내로라 하는 그런 풀빌라들이 다 입점이라고 그런가? 풀빌라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게 또 가성비 좋은 풀빌라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액티비티가 다양하대요. 저도 발리를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서퍼들의 천국이랄까? 되게 서핑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수상 액티비티가 너무 많아요. 칸쿤은 어디에 있냐면 멕시코에 있는 거예요. 미국 밑에. 그러면은 보통 칸쿤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해요. 뉴욕을 경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LA나 라스베가스를 경유를 할 수 있어요. 뉴욕이나 LA에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칸쿤에 넘어와서 휴양을 100% 즐기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너무 오래 걸려요. 비행시간이 20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0시간. 비행기에서 거의 하루를 보낸다는 건데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직장인들이 열흘 이상 갈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열흘인데. 그래서 칸쿤도 굉장히 끌렸지만 결국 못 가게 되었고, 코사무이는 태국에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코사무이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은 워낙 기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관광도 하면서 휴양도 즐기면서 이렇게 두 개를 재밌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왜 저는 코사무이를 선택하지 않았냐 하면은 직항이 없어요. 경유를 하게 되면은 몰디브랑 비행시간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몰디브가 12시간이 걸리는데 코사무이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니 태국인데 12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약간 가기가 싫더라고요. 기왕 가는 거 100% 휴양도 하고 싶고 또 신혼여행 아니면 가기 힘든 곳 그런 걸 결정하려다 보니까 몰디브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몰디브의 단점이 있죠. 몰디브는 아름답고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행기 값이 비싸진 않아요. 리조트 값이 워낙 비싸서 리조트 값만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잘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몰디브가 좋은 게 섬 하나당 리조트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섬을 온전히 이 리조트 하나에서 즐길 수가 있는 거야.
사방이 바다인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은 라군이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 가면은 수중 환경이 좋아서 막 물고기, 바다 거북이랑 놀 수 있고 막 이런 환경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물고기 친구와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은 몰디브가 굉장히 또 끌리실 거예요. 신혼여행을 미리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항공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싸져요. 얼리버드가 최고인 것 같아. 빨리 할수록 더 좋은 가격에 항공을 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은 리조트는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리조트가 제일 빨리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를 빨리 홀드하려면은 계약을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예산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동시에 진행을 할 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조금 약간 멀티가 돼야 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잘 들어 놓으셨다가 요거는 지금 요때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알아본 다음에는 스드메예요. 스드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너랑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플래너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워킹이실 경우에는 정보들을 통해서 투어를 할 드레스샵을 일단 정해놓고 거기를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또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으시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예비 신부님들이 보시면은 여기 잘 찍는다 하시는 데가 다 비슷비슷해. 그런 데 가면은 또 비싸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많이들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잘하는 것만큼 좀 비싼 데가 있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고 똑똑한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웨딩 박람회를 가셔서 이제 앨범도 둘러보셔도 되고, 카페 같은 데 가입하셔서 예비 신부님들이 어떻게 가성비 좋은 곳에서 찾아서 하셨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메이크업은 저도 메이크업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튜디오나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했던 거를 레퍼런스로 보고 고르면 되는데, 메이크업은 이게 남들 얼굴에 하는 거랑 내 얼굴에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래너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업체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100%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만약에 정말 나는 메이크업이 너무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그 샵에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고가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받는 업체들 있잖아요. 좀 나열을 해볼게요. 정샘물, 이경민 포레, 보보리스, 에브뉴 준호, 에이바이봉, 또 요즘 유행하는 꼼나나, 크로체나인, 메이크업숍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중에서 데일리를 좀 받아보시면 더 선택이 빠를 것 같은데, 데일리가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굉장히 비싸죠? 좀 부담이 돼서 저는 그런 건 조금 포기를 했고, 스드메를 같이 하시면은 스튜디오에서 일단 리허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식을 하잖아요. 총 메이크업이 2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하는 메이크업에서 이제 나랑 맞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포샵이 되잖아요. 메이크업이 조금 나랑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후보적으로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식은 정말 사람들이랑 대면을 해야 되고 내가 곧잘 예뻐야 되는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메이크업이 나랑 잘 맞는지 그때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전에는 많은 리서치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것. 오늘 사실 지금 옆에서 예랑이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더 신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잘 말을 못하겠어요. 자, 스드메를 결정하는 와중에 또 예복도 알아봐야 돼요. 예복이라 하면 신랑 턱시도예요. 턱시도가 되게 공단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막 벨벳으로 하시고 이렇게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하루만 입고 안 입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리폼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세요. 리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이 길 있잖아요. 공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떼고 평소에 입는 정장처럼 그런 깃을 다시 달아주시는 거예요. 예복 맞추는데도 워낙 다양해서 잘 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업체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조금 알아보고 다니는 상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맞춤 예복을 하는 경우와 기성복을 입는 경우. 기성복이라 하면 이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은 정장을 많이 입는 분들 있잖아요. 평소에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성복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입어야 되니까 좀 트렌디하게 좀 입고 싶겠죠. 정장을 많이 입지 않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클래식한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또 맞춤 예복을 해서 정말 중요한 날에만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랑이가 정장을 입고 다니는 직장이 아니에요. 정장을 그냥 맞추려고, 맞춤 예복으로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입는 용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복은 대충 가격대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평균가인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내신다 하면 1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또 혼주 예복.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 입으셔야 되죠. 아버님도 맞춤을 하실지 기성복에서 입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복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같은 곳에서 맞춰 입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화촉식을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입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업체의 한복을 입고 계시면은 조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안 어울린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하객으로 참석했을 때 보니까 통일감이 있는 한복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랑 같은 곳에서 맞춰드리려고 하고, 맞춰 입을 수도 있고 맞춤 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이고, 근데 맞춤 대여랑 맞춤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또 입으실 일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맞추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입을 일이 없다, 집안에 있는 혼이 다 끝났다 하면은 굳이 또 맞출 필요는 없겠죠.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한복도 이게 다 원단 값이거든요. 디자인은 솔직히 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단에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원단에서 욕심을 내시면은 100만 원이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 분당 50만 원 선에서 적당하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음이 엄청 구리더라고요. 제가 좀 혀가 짧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지읒 발음이랑 시읒 발음할 때 조금 약간 그래요.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고요.